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1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되는데요. 7월에는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1학기의 반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 잘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정에서 점검을 계속해서 좀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통지표라는 게 나오기는 해요.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 꼼꼼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정 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주고 찾아내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면은 다시 알려주고 다시 공부하게 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시험을 다시 보고 혹은 해나가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통지표를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그 통지표를 통해서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 번씩 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볼지 학년별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서연의 초등생활 처방전 365 뒤에는요, 이렇게 학년별로 어떤 부분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1학기의 중간쯤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학교에 입학해서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 공부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습관 만들기잖아요. 하루에 루틴이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들어가서 한글, 자음, 모음, 그리고 합치기, 숫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학교에 가고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루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아주 잘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학년입니다. 2학년 책을 읽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셔야 합니다. 일기 쓰기 한 번씩 집에서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가 혹시 풍성해지지 않고 자세하게 더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를 그나마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일기를 잘 쓸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 교재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쩔 때는 잘하고 어쩔 때는 못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죠. 그건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자릿수 더하기 빼기 두 자릿수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 학생들이에요. 3학년 국어 시간에는 처음으로 문단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걸 배웠는데요.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요약하기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하는 이 내용 간추리기 같은 경우에는 문단도 아주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도 아주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글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책 읽기를 하고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씩 대화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덧셈 뺄셈의 단위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단위가 커지는 거지만 어렵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초반에 나왔던 것은 중간 그리고 1학기 끝날 때 2학기 때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연산은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겠죠. 근데 구구단을 잊어버렸거나 그랬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열심히 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각,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회에는요, 우리 고장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사회적인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동네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꾸준히 독서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학은요.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동물의 한사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이 있다. 공이 뭐로 만들어졌나? 곰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물체와 물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와 물질의 개념만 알면 되고요. 동물의 한사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워낙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그런 동물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3학년의 사회과학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학년입니다. 내용 간추리기의 훈련은 계속해서 나와요. 책 읽고 그거의 중요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는 거 4학년 때는 조금 보시는 거예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이가 독서 감상문을 못 쓴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건 없어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두꺼운 책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댓글로도 독서 감상문을 잘 쓸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 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만 던지고 실천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쓰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 혹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내 책으로 밑줄을 치어서 읽는 거를 추천을 해요. 독서 감상문을 쓸 때 그 밑줄을 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쓰고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바로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큰 수가 나오고요. 각도기로 각도를 재어보고 또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는데요. 이때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수학 감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사회에서는요, 지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도를 볼 때 필요한 개념들, 기호, 범례, 축척, 등고선 이런 것들 나왔고요. 집에 지도가 붙여져 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의 국내 전도, 그리고 세계 지도, 지구본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습니다. 자주 보는 곳 붙여져 있어서 자꾸 보면서 아이들이 은근슬쩍 사회와 가까워지면 훨씬 더 편해할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층과 지층의 종류, 식물의 한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교과서가 학교에 있으면은 제가 사회문제집 분석 영상 올렸잖아요. 문제집 집에 한 권 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내용 정리도 한번 해보고 말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5학년으로 가볼게요. 국어 시간에도요, 좀 더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의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요약을 해요. 그전에는 그냥 요약을 했다면 이번에는 비교 구조, 나열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글쓰기를 할 때도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그리고 글쓰기의 단계도 쓸 내용을 생각을 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개요를 짜가지고 내용을 쓴 다음에 고쳐 쓰기를 하고 이런 체계적인 단계를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한단 말이죠. 주장과 근거에 맞춰서 찬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까지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시사적인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을 하고 또 문단도 한번 나눠보고 일기를 쓸 때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리고 약수와 배수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1학기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약분과 통분,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부분을 정말 어려워하기 때문에 5학년 수학 약수와 배수 이때 개념을 확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혼합계산에서는 아이들이 실수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연습 부족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도 5학년 2학기에는 역사가 통째로 나옵니다. 5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토는요, 영토, 영해, 영공, 하늘, 땅,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든지 우리 국토의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도 딱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책에도 정리를 하고 문제집도 풀고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비주얼 싱킹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다 초등생활 처방전 영상에 올려놓았어요. 그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에서 어떻게 열이 이동하는지 배웁니다. 또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흥미로워해요.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시간에 처음으로 직유법, 은유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직유법은 뭐뭐 하는 것 같다. 하늘이 거울 같다. 은유법은 하늘은 거울이다. 이런 것들 배웠는데 일기 같은 거를 쓰면서 녹아 들어가게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설문을 쓰고 이런 체계적인 작업이 6학년 때 등장합니다. 또 속담, 관용어 표현들이 6학년 때 나와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복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고 해서요, 근현대사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효자동 이벌사, 화려한 요가, 서울의 봄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 관련된 영화를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전구의 밝기, 그리고 전자석 나오죠.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개념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기의 전반부에 있어서의 학습의 점검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어 부분은요, 일기 쓰기로, 그 다음 책 읽기로 많이 대체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학은요, 연습이다. 연습.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적당한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고민들을 써주시면은 고민 영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